안녕하세요. 화학의 날개를 달아주는 새빨간 화학의 한슨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체, 법칙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을 나가기 전에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해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이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보일 법칙. 보일 법칙 같은 경우는 보일 법칙 같은 경우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래프 형태는 압력과 부피에 대한 그래프일 때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샤를 법칙. 샤를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변한다는 그런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쪽에 X축의 절대 온도, Y축을 부피라고 했을 때 0,0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정비라는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보가드로 법칙 같은 경우는 압력과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피가 증가한다는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일 법칙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식은 P1, V1은 P2, V2. 그리고 2번 샤를 법칙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수식은 T1분의 V1은 T2분의 V2.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고요. 1번과 2번, 즉 보일과 샤를 법칙을 두 개 합친 보일 샤를 법칙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 두 개를 섞으면 T1분의 P1, V1은 T2분의 P2, V2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3번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친 게 바로 이상기체 방정식인데 이 이상기체 방정식은 우리가 PV는 nRT 이 형태로 구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걸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다? 그렇죠. 분자량까지 얻어낼 수 있다. 다른 조건들이 모두 다 존재한다면은 분자량도 구할 수가 있는 그런 수식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바로 5번 그레이엄의 법칙 그리고 6번 부분압력의 법칙에 대해서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법칙을 하기 전에 일단 기체 분자 운동론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할 건데요. 이상기체 방정식 같은 경우는 실험을 바탕으로 한 기체 운동을 일반화한 관계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체 분자 운동론이 뭐냐? 이 이상기체 방정식이 수식이었다면 기체 분자 운동론은 기체 일반적인 성질뿐만 아니라 온도, 압력, 부피, 몰수에 관련된 기체 분자의 행동에 여기는 수식에 조금 더 방향을 뒀다면 이쪽에서는 그 행동을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모형이 바로 기체 분자 운동론입니다. 여기 있는 주사기의 피스톤을 잘 보면 이 안에 기체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기체를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관찰하게 된다면 기체 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바로 뭐다? 기체 분자 운동론입니다. 자, 이제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같이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상기체는 이상적인 기체예요, 말 그대로. 따라서 이상적인 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뭘 만족시켜야 된다? 기체 분자 운동론. 이러한 과정을 만족시키는 기체를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볼게요. 이상적인 기체는 일단은 부피를 무시해버려요. 부피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기체가 들어있는 그 부피가 없는 게 아니라 기체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즉 기체가 이렇게 분자로 되어 있으면 이 부피가 없다고 무시해버려요. 반면에 실제 기체는 부피가 없는 게 아니죠? 엄연히 기체도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피를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기체 같은 경우는 부피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피를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뭐는 존재하고 있다? 질량은 존재하고 있다. 실제 기체도 마찬가지로 질량이 존재하고 있죠? 이상적인 기체는 인력과 반발력을 무시합니다. 왜?
분자하고 분자 사이에 인력이 존재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복잡한 이 둘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둘일 때뿐인데 하나 분자가 더 있고 하나 분자가 더 있으면은 얘네들 사이에서 생기는 수많은 작용들을 다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작용들을 모두 다 고려하면은 우리가 수식으로 만들 수도 없고 가정할 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력과 반발력을 무시합니다. 인력과 반발력이 없다고 가정해야지만 우리가 예상한 대로 기체가 잘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 기체에는 인력과 반발력이 있죠. 그래서 이상기체 같은 경우는 이상기체 방정식에 잘 적용되는 거고 실제 기체는 이상기체 방정식에 당연히 이상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차이를 두자면 부피가 없고 인력과 반발력이 없는 누구에 비해서 실제 기체에 비교했을 때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이상적인 기체, 즉 이상기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가정이 4가지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는 약간 부실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른 교재를 찾아서 5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따로 쪽지를 준비하던지 아니면 옆에다 다시 쓰던지 해서 이 5가지를 같이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 기체 분자 자체의 크기는 기체가 차지하는 전체 부피에 비해서 매우 작으므로 무시한다. 방금 전에도 기체 부피는 무시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무시를 합니다. 부피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다면은 그거에 비해서 기체 전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이만큼이라면은 기체 부피는 아주 작은 점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정도는 우리가 무시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체 분자 운동론입니다. 그리고 절대 영도에서는 기체 부피가 얼마다? 0이다. 왜? 기체 분자 자체 크기를 무시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절대 영도에서 기체 부피는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체 분자 간에는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아까 전에 나왔었죠? 그래서 어떠한 온도, 압력에서도 이상적인 기체 방정식을 만족한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인력과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기체 방정식에 다 잘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체 분자들은 무질서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한다.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한다. 네 번째, 기체 분자는 완전 탄성체로서 충돌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없다. 이건 아마 중학교 물리시간, 과학시간의 개념을 배웠을 텐데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충돌을 벽에 딱 하면 뭐 열에너지, 마찰에너지 이런 걸로 나와야 되는데 기체들은 기체 분자 운동론 이 가정에서는 딱 부딪혔을 때 다른 열로 또는 다른 에너지 손실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가 벽에 친 만큼 벽이 그 에너지를 받는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바로 완전 탄성체입니다. 자, 5번째,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만 비례하며 분자의 크기, 모양 및 종류와는 관계가 없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kT라고 되어 있죠? 얘가 바로 운동 에너지고 그리고 얘는 절대 온도입니다. 그럼 따라서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여기에만 비례한다 라는 게 바로 마지막 기체 분자 운동론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5가지는 반드시 알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교과서는 4가지밖에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1번부터 5번까지 다시 한번 적어주세요. 내용이 살짝 다를 거예요. 자, 온도에 따른 기체 분자의 속도 분포를 한번 볼 겁니다. 일단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 그래프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그래프냐?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가 25도실 때 그래프인데 분자수가 여기에 이만큼 0.2 상대적인 분자수가 여기에 0.4 0.6만큼은 이 정도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0.8만큼은 이 정도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1 정도는 이 정도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즉 같은 온도지만 운동 속도가 다
다르죠? 다양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각의 다양한 운동 속력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딜 봐야 된다? 가장 높은 봉우리 이 주변을 봐야 됩니다. 왜? 여기에서 상대적인 분자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상대적인 분자수가 제일 많다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분자들이 여기 정도의 속력으로 움직인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25도씨는 1000도씨에 비해서 낮은 온도고요. 이 낮은 온도일 때 이 가장 높은 봉우리가 평균이라고 쳤을 때 평균 400m/s의 운동 속력으로 대부분의 분자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00도씨를 볼게요. 1000도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낮다고 해서 이 봉우리가 낮다고 해서 얘가 25도씨보다 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잘 보면 봉우리의 위치를 봐야 됩니다. 봉우리의 위치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오른쪽으로 치우친다는 거는 대부분의 분자들이 한 이 정도에서 운동하고 있다. 이 정도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25도씨랑 1000도씨를 비교하면은 대부분의 분자들의 움직이는 운동 속도를 한번 비교해보면 25도씨일 때는 400 정도인데 1000도씨일 때는 800m/s예요. 그럼 누가 더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온도가 높을수록 더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같은 온도에서도 기체 분자들이 서로 다른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같은 온도인데도 다 서로 다른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맞죠?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게 움직이는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므로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게 움직이는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죠. 고온에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속도는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높은 온도에서는 평균 속력이 어떻게 된다? 25도씨일 때보다 1000도씨가 더 빠르게 움직인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운동에너지, 아까 전에 기체 분자 운동량 5가지가 나왔을 때 맨 마지막에 2분의 1 K T라고 했었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운동에너지 봅시다. 얘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그럼 이 둘이 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럼 2분의 1 KT는 2분의 1 mv 제곱. 그럼 2분의 1, 2분의 1 지워지고 K 어차피 비례상수이기 때문에 얘도 생략해버리고 M 같은 분자량이면 분자량 또는 질량이 같기 때문에 얘도 생략하면은 온도는 뭐에 비례한다? 운동 속도 제곱에 비례한다. 즉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운동 속도도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낮은 온도보다는 높은 온도에서 운동 속도가 더 어떻다? 빠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아까 전에 배웠던 5가지 기체 분자 운동론을 이용해서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 한번 설명해 볼 텐데요. 일단은 보일 법칙 같은 경우는 몰스와 온도가 일정할 때를 의미하죠. PV는 nRT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몰수와 그리고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여기 피스톤 위에 외부 압력이 증가했어요. 지금 잘 보면은 여기는 쇳덩이 하나인데 여기는 쇳덩이 2개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압력이 증가한 겁니다. 외부 압력이 증가하면 외부 압력이 내부 압력보다 더 커지게 되고 그럼 내부 압력이 더 작기 때문에 피스톤이 어느 쪽으로? 그렇지,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따라서 부피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부피가 줄어들죠. 부피가 줄어들면 여기에서 기체 분자 운동론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피스톤 내부의 기체들의 충돌수가 어떻게 된다? 많아지게 되겠죠? 이 벽면에 같은 양의 분자가 이 넓은 공간에서 충돌하는 것보다 같은 양의 기체가 좁은 공간에서 충돌하는 게 더 많이 충돌되겠죠. 그래서 충돌수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체 분자들의 충돌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내부 압력이 커져요. 언제까지?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아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기체 분자 운동론이랑 샤를 법칙이랑 연결시켜서 한번 볼 겁니다. 샤를 법칙 같은 경우는 뭐가 일정할 때예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몰수가 일정하고요. 그리고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게 바로 샤를 법칙이었습니다. 온도를 증가시켜줬어요. 여기다 에너지를 막 줘서 온도를 증가시켜줬어. 온도를 증가시키면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기체 분자를.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은 바로 충돌수가 증가하게 되겠죠? 왜? 속도가 증가하니까. 기체가 움직이는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충돌수가 증가해서 충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커지게 되겠죠. 내부 압력이 외부 누르는 힘보다 커지기 때문에 부피는 어떻게 된다? 증가해요.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럼 따라서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피스톤 내부 기체의 분자들의 충돌수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겠죠. 왜? 같은 양의 분자가 좁은 공간 안에 있을 때보다 같은 양의 분자가 넓은 공간에 있을 때 충돌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내부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피를 이때부터 일정하게 유지시키게 됩니다. 자, 새빨간 대신 일단 일시정지 해놓고 이건 선생님이 만든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지 않아요. 눈을 한번 보고 또는 다른 데다가 적어놓고 내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일시정지 합시다. 자, 풀었나요?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볼 거예요. 1번. 기체는 끊임없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많은 수의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OX? 그렇지. X죠? 왜?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무질서하게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기체 분자 사이에는 인력과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정한다고 했었죠. 3번,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는 기체가 차지하는 전체 부피에 비해서 매우 작음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무시한다. 4번, 기체 분자 간의 충돌이나 벽과의 충돌은 완전 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맞죠? 충돌 후에도 에너지 손실이 없다. 옳은 설명입니다. 5번,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얘도 옳은 설명인데 우리가 어떻게 나타난다? 얘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